안녕하세요. 소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는 정전압을 구현하는 많은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류의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귤레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종류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는 레귤레이터는 넌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집안의 차이는 리니어하게 동작하느냐, 아니면 스위칭을 통해서 부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압을 디크리징 시키느냐, 이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런 스위칭 타입 같은 경우는 부스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압이 다운되는 스텝 다운 볼테이지 개념의 레귤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위칭 타입 같은 경우는 부스팅도 가능하고 다운도 가능하고 뭐 음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넌 스위칭 타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넌 스위칭 타입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만약에 5V다 그러면 출력 전압이 3V다 그러면 드랍아웃 볼테이지가 한 2V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스탠다드 레귤레이터라고 하면 약 1.2에서 1.5V 정도 되는 드랍아웃 볼테이지를 갖고 있는 레귤레이터들을 보통 스탠다드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레귤레이터에서 근래 몇 년 전이죠. 이제 LDO라는 레귤레이터가 새로 나왔어요. LDO라는 건 로우 드랍 아웃이에요. 로우 드랍 아웃. 말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드랍 아웃 볼테이지를 최소화한 레귤레이터를 의미하죠. 왜 드랍 아웃 볼테이지를 최소화해야만 했을까? 이건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요. 이 LDO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핸드폰 시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 원셀의 배터리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내줘야 되는데 이 드랍아웃 볼테이지가 크다 보면 그만큼 손실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그 드랍아웃 볼테이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레귤레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LDO 같은 경우 드랍아웃 볼테이지가 0.2에서 0.3V로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 드랍아웃 볼테이지가 낮다는 얘기는 열 손실도 적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핸드폰 속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LDO라는 개념으로 일단 잡혀 있지만 이 LDO들이 핸드폰 쪽에서는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핸드폰 시장은 일반 이제 디스크리트에 대한 레귤레이터가 아니고 파워 매니저먼트 IC, PMIC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핸드폰 시장에서 LDO가 나왔지만 대신에 이제 LDO가 갖고 있는 장점, 노이즈가 적다라는 부분하고 드랍 아웃 볼테이지가 작다는 부분에서 일반 평가용 회로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응용 회로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칭 타입으로 한번 봐볼까요? 스위칭 타입은 크게 두 형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캐패시터 타입, 하나는 인덕터 타입. 캐패시터 타입 같은 경우는 차지 펌프라고 불려집니다. 짠! 차지 펌프 레귤레이터라고 불려져요. 이 차지 펌프 레귤레이터도 왜 실질적으로 많이 쓰여졌냐면 제가 듣기로는 얘도 모바일 시장 때문에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이전의 얘기죠. 스마트폰 이전에 요즘은 삼성 같은 경우 다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LED 드라이버 IC, LED를 사용하는 폰들이 되게 많았어요. LED 4개 들어간다던가 LED 3개 이렇게 들어가는 폰들이 되게 많았는데 스위칭 타입을 하다 보니까 PCB 스위칭 타입의 의미는 이제 인덕터 같은 DC-DC 계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도 크고 그 다음에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해서 PCB 패턴의 EMI, 회로 전체 기기의 EMI 노이즈를 만들었던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캐패시터 타입의 차지 펌프 타입이에요. 물론
이 차지 펌프 타입이 기존부터 있었던 거고, 인덕터 타입도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모바일 시장으로 오면서 뭐 최적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부터 다 있었던 거고요. 일단 차지 펌프 타입 같은 경우는 펌핑이 2배 혹은 뭐 1.5, 1.33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풋을 올릴 수 있는 전압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배 이상의 전압만 올릴 수 있고 거의 1.5배 전압만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전압만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모바일 시장에서 유행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 차지 펌프 타입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뭐 일반적으로 뭐 2배 이상의 전압을 펌핑해야 되는데 DC-DC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차지 펌프 같은 거를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가끔 이런 타입의 모양으로 이제 뭐 전원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다음은 인덕터 타입을 한번 볼게요. 인덕터 타입은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벅 부스트 컨버터. 무슨 소리냐면 벅 컨버터는 스텝 다운, 부스트 컨버터는 스텝 업, 벅 부스트 컨버터는 양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벅 컨버터는 전압을 낮추는 그런 IC인 거고요. 부스트 컨버터는 전압을 높이는 IC, 벅 부스트 컨버터는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플러스 전압을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압을 만들 수 있는 IC입니다. 얘네들은 벅 컨버터 같은 경우는 코어 전압으로 많이 사용돼요. 실질적으로 효율이 높아야 되는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보통 1.8V인데 막 전류를 뭐 1A, 2A, 3A 막 쓴다. 그러면 차지 펌프보다는 LDO보다는 오히려 벅 컨버터를 사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하고요.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좀 높은 쪽에서 많이 사용되죠. 옛날에 LED 드라이버 IC가 패널이 옛날 셀룰로폰이죠. 셀룰로폰 시장에서도 3개, 4개 뭐를 쓰다가 뭐 화면이 커지면서 LED 개수가 뭐 7개, 8개씩 늘어났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차지 펌프로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해냈던 게 그러면 차라리 옛날에 쓰던 부스트 컨버터를 갖다 써보자 이러면서 이제 부스트 컨버터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는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면적이 넓어지고 PCB 면적이 넓어지고 노이즈에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계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죠. 벅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원이라든가 아니면 패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원을 같이 써야 되는 전원들에서 많이 쓰이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사실은 다 PMIC나 AP, 폰 쪽에 AP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던 게 워낙 로드가 큰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고 하면 PMIC에서 그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를 막 땡겨 쓰다 보면 다른 아웃풋 쪽에서 로드가 흔들린다던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폰 쪽에서 가끔 아직도 조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PMIC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인덕터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춘추 전국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옛날에 뭐 막강한 TI, 뭐 맥심, 뭐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충분한 그 IP를 갖고 대응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대만, 뭐 한국, 뭐 많은 업체들이 중국 이런 업체들이 일반적인 그 컨셉을 갖고 이제 막 대응을 하고 있죠. 사실 오늘은 볼테이지 레귤레이터의 패밀리 트리, 뭐 집안에 대한 소개였죠. 뭐 대략적으로 파워 계열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 쪽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저항이라든가 인덕터, 캐패시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차근차근씩 이런 레귤레이터 부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